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려온 서경덕 교수.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광고라는 독특한 방법을 선택하다. 일본 정부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널리 알려서 세계적인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독도를 시작으로 비빔밥, 김치, 막걸리까지 전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은 광고들. 한국 홍보 전문가라 불리며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덕 교수를 만나본다. 네, 독도, 뉴욕타임즈, 비빔밥, 아리랑. 왠지 떠오르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년 가까이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바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신 분입니다. 서경덕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우선 이곳을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독립기념관 독도학교는요. 독립기념관 독도학교요. 예. 예. 작년에 저와 독립기념관이 의기투합을 해서 이렇게 독도학교, 예. 국내 첫 이 독도 전문 교육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데 예. 왜 대한민국 땅이냐? 한 나라만 모르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나라부터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우리 스스로가 독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일본 정부에서 독도에 대한 영토 야육을 계속 들춘다 하더라도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독도에 대해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왜 우리나라 땅인지 알고 있다면 뭐 아무리 일본에서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교를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교육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교장 겁니다. 선생님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처음에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세계화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세계화, 예. 그래서 뭐 세계 1등이 아니면 뭐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기관에서도 굉장히 큰 주된 홍보 컨셉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런 세계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세계 직접 나가봐서 한번 느껴본 후에 제 인생을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때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참 오리지널 토종처럼 생겼는데 저보고 다 중국인 아니냐, 일본인 아니냐 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을 잘 모르죠. 예, 그때 당시에는 거의 20년 전에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작은 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작은 태극기 배지를 나눠주는 일부터 시작했던 게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나가야 될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서 교수님 하면 뭐 그 태극기도 태극기지만은 독도가 떠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독도에 이렇게 천착하게 된 계기는 뭐죠? 제가 벌써 이제 약 10년 전에 처음으로 뉴욕타임스에 자비로 독도 광고를 내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뉴욕에 잠깐 다른 일 때문에 넘어갔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일본의 이 시마네현에서 굉장히 큰 반칙 행위를 하게 되죠.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을 만들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뭐 한일 관계가 그렇게 이슈가 됐죠. 정말 이 험난한 길을 걷기 시작했던 계기였는데요. 그때 그래서 이제는 일본의 어떤 이 독도 야육에 관련돼서 한번 세계인들한테 널리 알려서 일본 정부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널리 알려서 세계적인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도 광고를 처음으로 내기 시작을 했던 뉴욕타임즈요? 예, 맞습니다. 근데 뉴욕타임즈에 그 광고 실른다는 게 돈뿐만이 아니라 쉽지 않을 텐데 특히 또 국가 간의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때 그래서 굉장히 재미난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맨 처음에 이런 광고를 낸다고 하니까 제 신분을 의심하는 거예요. 네가 대체 뭐길래? 기관원이냐? 네 개인 비용으로 광고하는데 왜 국가 현안에 관련된 광고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충분히 저쪽 입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또 광고 기획안을 또 가지고 또 들이대고 뭐 여러 가지 계속 접촉을 하다 보니까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후배랑 같이 이제 직접적으로 만들면서 저희가 가지고 갔었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또 이 광고 안에 반드시 광고주 이름이 들어가야 된대요. 대표 전화랑 대표 이메일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좀 보탬이 되는 광고를 한 국민이, 일개 국민이 이렇게 내는 건데 거기에 내 이름을 어떻게 넣겠냐 했더니 그때 너는 신분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설득과 설득의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벌써 5개월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광고 처음 내기가 너무나 좀 힘든 작업이었는데 그게 나가고 나니까 다음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워싱턴 포스트에는 좀 쉽겠네요. 역시 한 번 뚫기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어떤 이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제 광고를 이제 쉽게 받아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바로 이 광고죠. 새 벽두에 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한 막걸리. 그 막걸리에 관련돼서는요, 요 몇 년 전에 굉장히 국내외로 굉장히 좀 열풍이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뭐 뉴욕 타임스퀘어라든지 아니면 런던 피카디리 서커스 이런 뭐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또 관광지에 막걸리 영상 광고를 계속적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를 올리던 중에 이제는 또 세계인들이 또 가장 많이 집중한다는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 일면에 한번 광고를 뭐 유럽판, 아시아판, 미주판 연속으로 한번 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고를 또 게재하게 됐습니다. 막걸리도 막걸리지만 이 모델 대단하신 분인데요. 우리 송일국 씨, 또 김좌진 장군의 손자시기도 하고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송일국 씨는 다른 또 프로젝트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좀 친하게 됐었는데요. 근데 이 모 방송국의 이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드라마가 생각 외로 유럽 지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도 그다음에 중동 지역까지도 이 드라마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유럽인들한테 또 얼굴이 또 많이 알려진 그 월스트리트저널 유럽판이 중동과 북아프리카까지 다 또 배포가 되거든요. 이제 서서히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유명한 광고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처음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이게 처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첫 작품입니다. 근데 이 광고를 어떻게 보면 이게 6분의 1 사이즈입니다. 신문 전체 6분의 1 사이즈였는데 그때 당시 손바닥보다도 더 손바닥보다는 더 크죠. 그래서 요 광고가 그때 나가고 나서 제가 이제 확신이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세계적 유력 매체를 통해서 광고가 나가는 것도 홍보 효과가 있지만 광고가 나오고 나니까 BBC 같은 이런 세계적인 유력 언론에서 또 인터뷰를 요청하더라고요. 관심을 갖죠. 그리고 뭐 콜롬비아 대학교의 또 역사학자님이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 독도에 관련된 영문 자료를 좀 달라 했더니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랑 한번 토의를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던 것처럼 세계적인 여론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나가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광고를 지금까지 뭐 세계 유력지 한 50여 차례 광고를 내다 보니까요. 이런 광고에 매니아가 또 생겼습니다. 외국인들 중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광고나 이런 홍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희 일도 또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하나하나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짠합니다. 이것도 이제 독도 그 관련된 거죠? 맞습니다. 이 두유노 광고가 지금까지 낸 광고 중에서 가장 어디 실린 거죠? 이게 뉴욕타임스의 전면 광고, 첫 번째 전면 광고입니다. 전면 광고요. 근데 이게 더 이 세계인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던 것도 사실인데요.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그 가수 김장훈 씨가 처음으로 후원을 해줬던 광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광고의 기획과 제작을 맡게 되고요. 김장훈 씨는 광고비 후원을 맡게 된 첫 번째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런 유력지에다가 전면 광고 낼 정도면 그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많이 듭니다. 실제로 많이 들고요. 뭐 억 단위가 당연히 넘고요. 그렇겠죠. 그런 상황인데도 단발로 한 번 내는. 근데도 역시 이 세계적인 이 뉴욕타임스의 이 위력을 느꼈던 부분이 광고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이런 이 홍보에 하나의 또 이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광고가 나가게 되면 정말 많은 세계적인 외신에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요 근래에는 또 중국의 CCTV를 통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일본의 어떤 이 잘못된 점을 이 CCTV에 전 세계로 또 다 퍼지는 바람에요. 메인 뉴스로 3분짜리로 해주시더라고요. 중국도 요새 저 대일 감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활용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홍보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광고를 내서 외신을 통해서 한 번 더 기사화가 되고 요즘에는 역시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세계인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SNS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 파일을 가지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냥 쫙 퍼지는 세계인들한테 계속 RT를 요청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리트윗이요. 같이 퍼날르기. 그래서 그런 3단계 전략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광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또 SNS까지 활용하시니까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거죠. 우리 서 교수님은 그 팔로워가 꽤 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뭐 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 우리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는데.
근데 이런 걸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하실 계획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김장호 씨 같은 분들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또 네. 많은 분들의 어떤 그 기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는 게요. 참 한 번 이렇게 대면식도 없었는데 많은 이 네티즌 분들이 자발적으로요. 이런 광고, 이 모금 캠페인을 펼쳐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포털 사이트의 역사가 깨지지 않았던 한 분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최단 기간 3주 동안에요. 최다 인원인 약 10만 명이 최다 금액인 2억 1천만 원을 모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요. 그런 네티즌들이 어떤 그런 도움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난 서 교수님 하시는 일에 좀 어떤 네. 도네이션을 하고 싶다, 기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여기 이제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fordnextgeneration.com에 들어오시면요. 네. 또 함께 또 할 수 있는 그런 모금 캠페인이 이쪽에서 종종 공지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또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제 이렇게 좋은 소식들, 좋은 네. 격려의 글들도 있지만은 네. 또 이렇게 안티 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네. 친일적인 분들이랄까 이런 네. 분들 또는 일본 사람들한테서 네. 그런 것들은 어떤가요? 일본 사람 전부가 아니죠. 우익 단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옵니다. 뭐 일명 어떤 식으로? 폭탄 메일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여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메일 제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뭐 kill you. 그래서 뭐 그런 뭐 위협적인 어떤 글들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고요. 근데 요즘은 좀 그게 너무나 심해져가지고요. 저 개인한테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집으로 가족들한테도 뭐 편지를 보낸다든지. 편지를요? 심지어 우리 학교 총장님한테도 편지를 보내는. 지금 속해 계신. 그 주변 사람들까지 청춘문화대학교.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좀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서 이제는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독도. 독도는 2개의 섬과 89개의 암석들로 이루어진 자연의 보고다. 이곳에는 22종의 조류, 37종의 곤충들, 7, 80종의 식물이 서식하며 굳건하게 우리의 영토 독도를 지키고 있다. 더불어 이곳은 1500여 년간 우리 민족의 영토로 사랑받고 있는 섬이다.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건데 남이 훔쳐가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냥 식사를 하듯이 밥을 먹듯이 밥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독도는 저희 가슴속에 이제 계속 파묻혀 있는데.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다케시마를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했다. 1분 27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지난해 10월 외무성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재됐다. 일본의 이런 과오는 2005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그리고 매년 2월 22일 기념 행사를 열어 한국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하여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유포함으로써 우리 독도 영유권 훼손을 기도하려는 데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삭제 조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몰역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도발 행위가 한일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통감하고 역사적 과오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들로부터 교훈을 얻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역사적 자료를 갖고 있다. 현존하는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로 독도와 울릉도가 서기 512년 신라에 귀속됐다고 전해진다. 고려사 지리지에도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독도는 계속 언급되며 이후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도 독도의 기록이 남아있다. 19세기 일본이 만든 지도, 이 지도에는
한반도 전체가 그려져 있고 동해 쪽에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다. 특히 지도의 틀을 깨면서까지 한국의 영토 내에 독도가 분명히 그려져 있다. 이렇듯 역사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고 있고 서경덕 교수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광고라는 매체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서경덕 교수는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동시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특별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세계인들에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좋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나서서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지금 이대로 모르는 척 하면은 나아질 게 없는 건데 혼자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동참하게끔 유도를 하고 계시니까 자랑스럽고요. 아름다운 독도, 천혜의 자원이 있는 독도, 그리고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을 담아 희로애락을 나누었던 독도. 그 독도를 지키는 것은 독도에 대해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의 영토 독도는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이 광고가 아까 말씀드린 또 독도 관련된 거네요. 예, 이 광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티즌들의 힘으로 10만 명의 힘으로 그 광고입니까? 예, 2억 1천만 원을 모아줬던.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 전면 광고를 싣게 됐고요. 그 여기 작게 독도 전경이 보시거든요. 있네요. 예, 전경이 있는데 예. 요 맨 밑에 우리나라 네티즌 약 10만 명이 힘을 모아서 만든 그러네요. 광고다라는 문구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요. 이 문구를 보고 또 다른 외신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이 합니다. 자체가 또 새로운 사회 현상인 거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네티즌들의 힘으로 영토를 또 함께 또 지켜나가고 아껴나가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소개를 또 외신을 통해서 또 많이 소개되게 됐습니다. 참 큰 힘이 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가슴 아픈 역사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관련된 예, 위안부 광고는 굉장히 많이 지금 한 10차례 정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광고는 그때 9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미국 하원 의원에서 이 위안부 결의안이 됐을 때 그때 우리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이 증언을 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그 사진을 활용해서 워싱턴 포스트에 냈던 광고였고요. 그때 어떻게 보면 이 광고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 관련된 최초의 광고가 돼서 굉장히 세계인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를 내고 나서 일본 우익단체에서 반박 광고를 한번 냈다가 아프겠죠. 반박 광고를 냈다가 더 이제 이 일본 미국의 하원 의원들을 더 화나게 해가지고 그냥 만장일치로 바로 통과됐던 그런 사건이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눈물이 참 우리 모두의 눈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자, 비빔밥. 참 맛있게 생겼어요. 이 비빔밥 광고가 그때 당시에 정말 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를 냈었는데요. 대박 났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단어가 맞죠. 정말 세계인들한테 굉장히 큰 대박이 났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이런 뉴욕타임스 역사상 한 나라에 대표되는 음식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전면 광고를 낸 적은 그것도 전면 광고예요. 처음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광고가 나간 후에 이 코리아타운에서는 난리가 났었답니다. 날개 놓친 듯이. 어느 정도 맛있고 얼마나 대단한 음식이길래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전면 광고가 나오냐. 그래서 아예 그 광고를 오려가지고요.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이것 좀 한번 시켜달라.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그랬었고 또 국내에도 또 모 방송사에 또 굉장히 유명한 또 무한도전 팀이 그렇죠. 또 함께 후원을 해줘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래서 거의 그 뭐 국가 광고 같이 이렇게 해서 나갔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잘 만들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식 광고를 계속적으로 이 계기로 통해서 뭐 그 다음에 또 김치라든지 또 이영애 씨랑 또 비빔밥 광고를 만들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배우 김윤진 씨랑 또 함께 또 김치 광고도 하게 되고요. 막걸리 광고 계속 연달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폭제였죠. 아니 송일국 씨도 그렇고 이영애 씨도 그렇고 좀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사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중에 최고인 그런 연기자 배우들이신데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죠?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이영애 씨는 실은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 전엔 몰랐고요. 전혀 몰랐고요. 하지만 이 대장금이라는 이 드라마가 정말 세계 90개국에 한 30억인가 시청하더라고요. 한류스타의 대표 중에 한 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소속사 측에 한번 연락을 했는데 한번 그럼 이영애 씨한테 얘기를 해보고 연락을 주겠습니다 해서 뭐 오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저녁 때 얘기를 했는데 이영애 씨가 무조건 한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드려서 그래서 많은 한류 스타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요. 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한민족만의 끈끈한 정과 우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좋은 일에는 떨쳐나서는. 맨 뒤에 그림은 사실은 보여주기가 싫은 그림인데요. 뭔지 모르시죠? 네, 뭔지. 독립기념관에서 이걸 보여드린다는 게 참 죄스러운데. 이 731 부대의 아픔을 다 아는데 참 이거 우연의 일치치고는요 너무나 좀 이게 뭐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했지만 설마 우연의 일치였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이제 안 봐도 너무나 이거는 뭐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전에 바로 이제 장갑차에 그죠? 군복을 입고 손을 흔드는 모습이 전 세계 또 언론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어떤 지금 전략을 갖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방송을 지금 하기 전에 여기 이제 독립기념관에 왔으니까 저는 사실 처음 왔거든요. 여기 기념관을 쭉 다니니까 731 부대 그 만행을 보여주는 그 전시물들하고 영상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걸 지금 보고 와서 저는 이 느낌이 더 와닿는데 이 역사는 사실은 자기들도 치부이면서 덮어두고 싶은 역사일 텐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우익 정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신들의 어떤 이제는 뭐 자위대의 어떤 성격도 이제는 바꿔나가야 되고 헌법도 지금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자기네 어떤 힘을 좀 과시해보고 싶다라는 모습을 이런 어떤 사진, 제스처를 통해서 세계인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다는 의도였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의도가 저한테 있어서는 광고의 최고의 소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역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련돼서 그때 당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com에 광고를 올렸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장갑차에 있었던 부분을 독일과 함께 비교 광고를 올렸었는데 요즘에 가장 역시 세계인들이 공감이 와닿을 수 있는 건 독일과의 비교적인 모습입니다. 많이 그러니까, 되죠. 빌리 브란트 총리가 1970년도에 그죠? 무릎 꿇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사죄했던 그 사진 한 장이 독일을 새롭게 탄생시켰던 평화의 상징으로 남아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본은 아직도 그러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세계인들한테 널리 알리다 보니까 오히려 세계인들이 더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도 이런 독일과의 비교적인 모습의 비교 광고를 앞으로 더 내볼까 생각 중입니다. 독일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만해도 된다 싶을 정도인데도 가는 곳곳마다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고 반성하면서 또 그 자라나는 자국의 청소년들한테 그걸 계속 계몽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번 1월 달에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직접 갔다 왔었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놀랬던 부분이 그때 당시 일본 그 12월 말에 작년 12월 말에 이 신사참배를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정부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성명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요. 정말 독일이 대단하구나 라는 부분은 정말 선진국다운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독일 관련 부분을 잘 이렇게 응용을 하면은 좋은 광고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서 지금 독일과 계속 비교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폴란드에서 직접적으로 사죄를 했던 이 빌리 브란트 총리의 모습부터 지금 메르켈 총리까지 어떤 모습을 실질적으로 담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일본은 아직도 지금 사죄를 못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세계인들한테 널리 알리고 있는 중이죠. 우리 교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이 광고만 쭉 설명을 들어도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활동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는 부분이요.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그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번 국가 단위로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전용 광고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전용 광고판은 그냥 계속 거기 나가는 겁니까? 그냥
일명 북박이라는 거죠. 24시간 동안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세계인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이 세계적인 한번 광고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올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건 돈이 많이 들 텐데. 많이 들더라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후원 그 사이트로 많이 좀 들어오셔갖고 나라 살리는 일에 도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잘 알리는 것은 우리 문화와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손잡고 나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